13살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잔인했고 가족은 너무 쉽게 부서졌습니다. 남들이 꿈꾸던 20살 저는 사랑이 아니라 빚과 결혼했습니다. 구원이 될 줄 알았던 그 남자는 내 인생의 또 다른 감옥이었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버텨온 세월. 마지막으로 남은 건 무너져가는 엄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누구의 짐도 되지 않겠다. 안녕하세요. 라이프백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사랑보다 가족보다 더 깊은 상처에서 피어난 한 여자의 인생, 누군가의 딸이었고 아내였고 또 엄마였던 임서윤의 이야기.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윤이 13살 되던 해의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치 아침 출근하는 것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며칠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밤이 되어 한숨을 쉴 때도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서윤은 골목 어기 주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쿵쿵 하는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장사꾼들의 웃음과 목청이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향이 어린 서윤의 자장가였습니다.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하루는 2개였습니다. 낮엔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했고 해가 지면 작은 주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밤 11시, 때론 새벽 2시까지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집에는 동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9살 어린 남자아이. 서윤보다 4살 어린 그 아이는 늘 누나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서윤을 보면 누나라고 외치며 안겼고 밥을 달라고 했고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한 평의 방에서 누나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의 반찬 몇 개, 밥 한 공기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윤은 숟가락을 집어 동생 앞에 놨습니다. 먹어. 있잖아, 누나도 학교에서 많이 먹었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서윤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아 동생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자기 엄마의 눈을 봤습니다. 밥을 다 먹은 동생이 누나, 우리 엄마는 언제 와? 라고 물었을 때 서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와. 이제 좀 있으면 온다고. 밤이 깊어질수록 서윤은 깨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으면서 그 손에 대한 책임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그 순간 서윤은 무언가를 다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대신 할게. 동생은 내가 키울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지킬게. 그것이 13살 소녀가 세상에게 약속한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윤의 어깨 위에는 자신의 무게뿐 아니라 엄마와 동생의 무게, 그리고 이 가족 전체의 무게가 얹혀졌습니다. 학교의 소풍 시즌이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소풍 대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준 작은 용돈으로 반찬을 싸들고 지저분한 가방에 담아 골목의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면 시뻘건 네온사인 불빛과 함께 퀴퀴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윤이 엄마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서윤이.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행주를 손에 들고 있던 엄마. 그녀의 얼굴엔 한순간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서유는 그 웃음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반찬 가져왔어. 서윤이 반찬을 꺼낼 때 엄마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더 까무잡잡해진 얼굴, 더 수척해진 턱선. 아직 뭔가 아이 같은데 벌써 누군가의 것을 챙기는 그 눈빛. 엄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윤아, 너는 꼭 행복해야 한다. 알겠지? 꼭 행복한 여자가 되어야 해.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펐는지 그때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행복해 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지막 소원 같은 목소리였다는 것을. 그 밤 서윤은 주점의 구석 의자에 앉아 엄마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고 언제나 먼저 인사하는 엄마. 하지만 미소 뒤로는 언제나 피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서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20살이 되던 해 엄마의 주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고 가게 임차금이 올랐고 세금이 밀렸습니다. 장사로 번 모든 돈은 빚쟁이 손에 다 끌려가갔습니다. 집에는 달랑 전기요금 독촉장만 남았습니다. 그때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 서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8살 연상의 그 남자는 항상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꼼꼼하게 채웠고 넥타이를 깔끔하게 맸고 말할 때도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보기에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직장 회의 후에 우연한 만남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퇴근 후에 계획된 만남이 됐습니다. 그는 서윤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서윤의 엄마와 동생에 대해 물었고 그들을 위해 서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윤을 한적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서윤 씨,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요. 서윤은 무언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빚, 제가 다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병원비도 당신 동생의 학비도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대신 저랑 결혼해 주세요. 그때 서윤이 생각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동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면 자신을 팔아서라도 괜찮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혼은 조용했습니다. 예식장도 없었고 하객도 적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만 왔고 엄마와 동생만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시누이 셋과 시영 하나. 그들은 서윤을 처음부터 흥미롭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흥미는 호감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 집의 별채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가 신방이 되었고 욕실은 공동으로 사용했으며 부엌도 함께 써야 했습니다. 첫 주부터 시어머니는 서윤을 불렀습니다. 너 와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시어머니의 손가락은 항상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밥을 담는 방식, 반찬을 놓는 위치, 밥상을 차리는 순서. 모든 것이 틀렸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는 시집도 못 갔을 거야. 그 말은 마치 일상적인 인사같이 반복됐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담을 때마다, 손님이 왔을 때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로 시집간 여자, 둘째로 시집간 여자, 맏며느리. 각자 나이 차이만큼 서윤 위에서 굴렀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야. 시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넌 혼수도 없이 들어왔잖아. 우리 언니들은 얼마나 많은 혼수를 들고 들어왔는데 엄마는 우리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던데. 그 말마다 또 다른 말마다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퇴근 후에도 피곤해했고 저녁을 먹은 후 침대로 향했습니다. 서윤의 말을 들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서윤은 집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마치 그들의 오만을 덮는 얇은 가면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베개는 매일 밤 젖었고 아침이 되면 그녀는 다시 가면을 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서윤은 낯선 여자를 봤습니다. 저건 정말 나일까? 그 여자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여자의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엄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슬픈, 피곤한 그런 여자. 밤에 남편 옆에서 서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엄마 도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밧줄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구원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감옥일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날이 계속 찾아왔고 서윤은 또 다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서윤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동생이 조심스레 전화했습니다. 누나, 엄마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 전화 저쪽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폭탄을 건네는 것처럼. 주점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해. 엄마보다 5살 어린 남자. 서윤의 첫 느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에겐 그럴 여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남자가 엄마를 진심으로 대할까? 근데 누나, 엄마 봤어? 최근에? 응, 왜? 엄마가 웃어. 오랜만에 봤어. 그런 얼굴. 엄마가 웃는 얼굴. 그 말에 서윤은 한순간 멈췄습니다. 엄마가 웃는 얼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한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은 그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로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엄마의 빚을 알고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 음식점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도왔습니다. 밤을 새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낮에만 일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윤과 동생도 챙겼습니다. 동생이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왔고 그가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을 때 동생은 엄마보다 그에게 먼저 안겼습니다. 서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그 남자에게서. 서윤 씨, 엄마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왔어요. 서윤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재활이 필요하다고,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간호를 자청했고 밤을 새워가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서윤과 동생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와서 한 번도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라도 헤어져야지. 장애인 데리고 어떻게 살아? 우리 아들 인생까지 망쳐? 그 여자는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뭘 했을까? 지금도 주점 아줌마일걸? 그 말들이 엄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그 남자의 어머니는 서윤을 보고 말했습니다. 넌 엄마한테 무언가라도 되어줄 수 있겠지만 우리 아들은 그럴 수 없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아. 너도 동생도 그리고 그 남자도 다들 행복해야 해. 그 말이 나왔을 때 서윤은 병원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의 웃음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엄마가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이 막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 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서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전부 엄마한테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내가 엄마의 짐이 아니라 엄마의 힘이 되어야 해. 그리고 나도 누구의 짐이 아니어야 해. 그 결심은 아주 작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결심이 서윤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불씨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서윤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이 떠날 때 서윤은 더 남았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정리했습니다. 야근은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서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로. 엄마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비된 팔을 움직이려고 했고 한 발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옆에서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천천히. 내가 여기 있어. 지친 얼굴로 병실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는 아무것도 미안해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을 반복하면서 서윤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서윤은 더 이상 눈물로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질문에 시어머니는 벙찐 얼굴을 했습니다. 전에는 없던 반박이었습니다. 내가 주말에 병원을 가야 해요. 엄마 재활치료를 도와야 하니까. 밥은 아침에 미리 반찬 마련해서 데워 먹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밤에 시누이 중 한 명이 뭐라고 했을 때 서윤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 집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이 있는 일 말고 가사일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 일을 정해주세요. 그럼 난 최선을 다할 거고. 그 말에 시누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 서윤은 처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남편은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항상 눈물을 참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그 순간 뭔가가 남편의 마음에도 작은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변화를 불편해했습니다. 자신이 지배하던 집에서 이제 며느리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모든 일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으면서 어머니 특식을 따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2년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 시누이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남편들과 함께 모여 서윤을 비웃었습니다.
얘가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한테 대항하네. 진짜 배 불러졌네. 우리는 학원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커왔는데 얘는 뭐 주점 아줌마 딸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오만은 사실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윤이 자기들보다 단단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단단함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침묵이 더 이상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늦게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혹시 네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한테 뭐를 더 해줘야 하나?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그것은 심리 조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영원히 잘못된 것일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을 불러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나 없이도 잘 살아봐.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또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유는 한 발짝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렇지만요. 저는 어머니 아들 아내고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예요. 그 관계는 안 바뀌어요. 제가 어머니를 대접할 제 도리가 있고 어머니가 제게 하실 말씀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저는 제 인생도 살아야 해요. 제 엄마도 돌봐야 하고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켠은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로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서유는 알았습니다. 누나, 엄마 그분 있잖아. 사고가 났어.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 어젯밤에. 서유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습니다. 엄마와 헤어진 그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술을 마셨습니다. 시골길에서 그의 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누나 장례식이. 서유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그 남자의 시신 앞에서 서유는 말없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유는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 그 안에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하지만 필사적인 글씨. 임서윤 씨에게 당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저를 하나의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저는 남편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아들도 아니었는데 당신 어머니는 저를 그냥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당신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절대 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정말 강한 여자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 동생에게 돌려야 할 빚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감사라는 말로 남깁니다. 그 남자가. 서유는 그 글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서유는 어머니의 재활치료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엄마는 한 발씩 떼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목발로,
목발에서 손잡이를 잡고 보행으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느 날 병원 창문에서 바라본 벚꽃 필 무렵 엄마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윤, 이제 조금만 더 버티자. 서윤은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응, 엄마. 우리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헐리고 새로운 건물이 올라왔습니다. 시댁도 그 바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놓고 시누이들이 싸웠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주셨던 게, 아니 내가 더, 정말 우리 엄마 재산에서 싸움이 격해졌고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몸만 남았습니다. 마음도 자존심도 다 잃고 그 모습을 본 서윤은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복수할까? 아니면 응징할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끝이 어디인지를. 서윤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 집으로 모셔도 돼? 남편은 순간 벙찐 얼굴을 했습니다. 뭐?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다들 몸살이고. 어머니 우리 옆방에 모셔드릴까? 서윤아, 너 진심이니? 그분이 너한테 얼마나. 내가 알아. 그래서 어머니 모셔드리는 거지.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것, 자신을 쫓아냈던 딸들의 집 어딘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그 며느리의 집으로 가는 것. 며칠 후 가방 하나를 들고 서윤의 집으로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윤도 말을 걸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같이 먹고 밥상을 함께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윤이 자신을 위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챙겼습니다. 밤이 되면 서윤은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피곤하지 않은지 필요한 게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돌려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한텐 미안했어. 그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서윤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서윤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벌써 무너졌어요. 서윤이 없었으면 나도 형님들도 뭐가 되었을지 몰라요. 서윤은 엄마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아들의 눈. 그날 밤 서윤은 오랜만에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처음으로 서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 시어머니는 서윤의 무릎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내 며느리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긴 세월 동안 쌓여있던 모든 미움과 고통을 녹여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서유는 혼자 병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엄마가 있는 병원이 보이는 창문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엄마의 병원 창문에서도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조금 편해질 수 있을까요? 서윤이 중얼거렸을 때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대답처럼.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동생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서윤을 언니라고 부르며 존중했고 그들은 작은 가게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엄마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목발도 휠체어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 딸 고맙다. 정말 고맙다. 엄마는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과 39년의 인생. 하지만 그 안에는 100년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서유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관자놀이는 희끗희끗해졌고 눈 주변에는 깊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 주름들은 내가 버틴 날들의 증거야. 거울 속의 그 여자는 슬픈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엄마와 함께 앉아서 서유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참았던 시간이 나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이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 결국 사랑이란 끝내 용서로 완성되는 것 같아. 엄마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윤, 너는 정말 좋은 딸이다. 서윤은 그때 처음으로 완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미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미소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임서윤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쁜 여자도 있고 똑똑한 여자도 있고 운이 좋은 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이름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름일 것입니다. 임서윤. 그녀의 인생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으로 이어졌고 용서로 완성된 한 여자의 위대한 생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기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것, 버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은 남편을 향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는 다짐, 자신을 놓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선택. 그 모든 것이 모여 한 여자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나가야 할까?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무너질까? 그들에게 임서윤이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녀의 인생처럼 당신의 인생도 용서로 완성될 것이라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일 먼저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백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